뭐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법이죠. 헌법이. 우리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법치주의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민주주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쵸? 자, 헌법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헌법은요. 자, 크게 자, 제일 먼저 헌법에 딱 보면 헌법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헌법 전문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배우게 될 헌법의 기본 원리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권.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구조. 자, 그래서 헌법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헌법 특성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헌법은 최고 규범입니다. 가장 최상의 규범이고, 그 어떤 규범도, 뭐 법률도 아니면 대통령령, 즉 명령도 다 이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헌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다른 법령들의 이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도입하고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다른 어떤 법보다 정당성을 강조하고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이념적 성격이 강한 법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린 이 법 체계의 이 서열, 하이어라키, 서열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헌법이 가장 높고, 자, 헌법은 국민들이 만드니까 가장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은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 라인에서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 그래서 자, 이거는 입법부 라인, 이거는 행정부 라인. 입법부 라인, 행정부 라인, 그 다음에 요거는 중앙, 이거는 지방,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뛰어넘게 가장 자, 높은 거는 당연히 헌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거 꼭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가 한 번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한 번 만들어지면 딱 한 번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개정 과정이 이제 있겠죠. 제정은 딱 한 번. 그러면 제정을 또 한다. 그럼 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재헌헌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948년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고 7월 17일 날 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고 해서 자, 이제 기념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제헌헌법의 이념은 여러분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민족주의, 그쵸? 우리나라의 헌법은 48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 동안, 즉 36년간의 식민지배가 있었죠. 36년간의 일제 식민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의 미군정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특히 미군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이제 직후에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음 만들었을 때 헌법은 민족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요즘에 건국절이나 뭐 이런 말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김구 선생님이 주도했던 임시정부를 법통을 개성한다라고 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이 민족의 가치를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정부는, 물론 식민지배 이전에 우리나라의 정부는 대한제국, 고종이 만들었던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이성계가 만들었던 조선, 고려,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왕정이었다는 겁니다. 왕정. 그래서 최초로 1948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하게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1945년은 우리나라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그 해이기도 하지만 세계사적 관점으로 보면 1945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즉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패망하는 그런 연도입니다. 194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48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만들어진 시점은 국제적인 평화를 누구보다도 강조해야 됐던 그런 시점입니다. 세계대전 이후니까요. 직후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평화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할 때 다시 배울 텐데, 지금 여기서 따로 공부하는 것은 헌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헌법은 왜 그 뒤로도 계속 개정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통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 헌법의 기준은 뭘까요? 지금 현행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1987년도에 만들어졌던 현행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말고 1948년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지향점은 무엇이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의 개정 과정을 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먼저 1948년에 개정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948년에 제정됐죠.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 방금 봤던 세 가지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그리고 1952년에 처음으로 개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개헌을 하죠. 자, 이건 왜 개헌을 하는 거냐면 이때는 이제 이승만 정부였고 1952년 딱 보면 한국전쟁 당시죠. 그래서 1950년에 한국전쟁이 시작돼서 53년에 이제 휴전이 됐으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이때 1948년에 제정됐을 때 대통령은 국회 간선제였어요. 특이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누가 뽑았냐면 국회의원들이 뽑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뽑혔던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딱 보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없었어요. 전쟁 시기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이승만 정부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뽑히는 과정이, 대중적 인기는 좀 좋았죠. 국민들에게 인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뭐 반민특위 사건, 뭐 국회 프락치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가 좀 인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뭐 토지 분배라든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이제 실현시키지 못하고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친일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표 계산을 해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직선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선제와는 좀 달라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을 폐지한다라는 또 이제 독재의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런 또 개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자, 수립되고 나서 한 12년 동안 계속 이승만 정부였던 거예요. 근데
60년에 3월 15일 날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기붕 당시 부통령 후보가 이제 출마한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가 3월 15일 날 있었거든요. 3월 15일 날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이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이제 국민들이 이승만 독재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큰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4.19 혁명 직후에 이제 있었던 세 번째 개헌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3차 개헌이. 자, 4.19 혁명 직후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하니까 안 되겠다. 대통령이 계속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 우리 의원내각제로 하자라고 해서 최초의 의원내각제 헌법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의원내각제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의 국회 간선제로 돌아가죠. 자, 그러니까 재정헌법 시기로 다시 돌아가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양원제. 물론 양원제는 1차 개헌 때도 했는데 시행이 안 됐는데 3차 개헌 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자, 3차 개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차 개헌 4.19 혁명 직후에 의원내각제를 실시했다, 양원제를 실시했다라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정부형 때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의원내각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이제 장면 정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장면이 총리예요, 총리. 상징적 존재로서 윤보선 대통령이 존재했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를 윤보선 정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의원내각제로서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부의 수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4차 개헌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4차 개헌은 이제 3.15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게 자, 3.15 부정선거는 요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4.19 혁명이 있었을 거고 4.19 혁명에 3차 개헌이 있었고 4차 개헌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요 시점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소급이라고 합니다. 소급. 근데 원칙적으로 소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소급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서 자, 3.15 부정선거자들이나 이승만 정부 시절에 부정축제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면서 잠깐 열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이제 정치사적 큰 의미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차 개헌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되나 싶었는데, 이제 박정희, 이제 당시 군인이 이제 5.16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다시 권력을 잡죠. 권력을 잡고 나서 5.16 쿠데타 이후에 대통령을 다시 한번 이제 직접 이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줍니다. 의원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하는 그런 헌법입니다. 자, 3차 개헌이 기존의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회귀하는 거였다면, 의원내각제로 다시 변화를 주는 거였다면, 다시 대통령제로 가려고 했던 게 5차 개헌이죠. 5차 개헌. 그리고 다시 양원제, 이걸 고스란히 돌려놓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런 개헌이 5차 개헌입니다. 그리고 7년 후 69년에 또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또다시 이제 박정희 이승만 독재에서 잠깐 4.19 혁명 직후로 해서 잠깐 의원내각제 정부가 등장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제 중심의 독재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좀 세게 나갑니다. 1960년에 대통령이 돼서 한 20년 가까이 20년이 뭐예요? 거의 20몇 년을 대통령을 하죠. 62년에 돼서 7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대통령을 79년 할까 60년 79년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죄송합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대통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차 개헌은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자, 우리 이제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신헌법. 아까 제가 형식적 법치주의 할 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간선제는 뭐 물론이겠거니와 대통령 연임 지원도 그냥 철폐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영원불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고요. 심지어 자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여러분 국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게끔 그렇게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헌법은 그렇게 다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완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신 시대다라고 하면 좀 포괄적인 시대로의 상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철저히 이제 정치사적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겠죠. 잘한 것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이 헌법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적 측면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보수네 진보네 하는 괜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차 개헌. 8차 개헌은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영화로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이제 나왔었는데 요때가 그 얘기죠. 그래서 79년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정일 총에 맞고 죽어요. 그걸 우리가 11.6 사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날, 자, 이제 또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대의 사조직이었던 육사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쿠데타가 또 일어나서 다시 또 군부 정권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11.12 사태로 권력을 잡고 79년에 그 다음에 광주 5.18 그것에 신군부에 반대하는 광주에 있는 이제 시민들을 이제 대규모 학살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때 권력을 잡기 위해서 했던 개헌이 있는데 그 개헌이 8차 개헌입니다. 8차 개헌. 그래서 대통령은 7년 단임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헌은 여러분 주로 시험에 나올 땐 379를 중심으로 시험에 나와요. 379. 379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혹시 나오면.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 이 아까 얘기했던 11.12 이 쿠데타의 주역이 전두환이라는 사람하고 노태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대통령 임기를 7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친구인 노태우에게 이제 권력을 넘겨주려고 했으나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반대를 한 거죠. 반대를 하면서 6월 항쟁이라는 것이 터집니다. 그래서 87년 6월 달에 이제 뭐 박종철, 이한열 등등의 많은 대학생들이 죽고 하면서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나는 헌법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해서 호헌하겠다. 라고 기자회견을 해요. 발표를 해요. 그랬더니 당시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호헌 철폐, 호헌, 지금의 네가 만든 8차 요 헌법을 지키겠다는 헌법을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지키겠다는 것을 거둬들여라. 그리고 직선제 쟁취, 뭐 이런 게 구호였어요. 당시 87년도의 구호는. 직선제로 가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직선제가 지금 2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한번 나오고, 이전에, 여기도 한번 나오고, 그 이전에, 여기가 3번째죠. 그런데, 자, 이거는 이승만 정부가, 좀, 자신이 국회에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직선제 개헌이었고, 그 다음에, 62년도에 있었던 직선제도 이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나서 이제 의원 내각제를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 직선제고. 그러니까 이 직선제는 국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나서서 만들어낸 직선제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직선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9차 개헌을 통해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5년 단임제. 지금 이 헌법이 87년도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헌법 바꿔야 되는데, 그쵸? 지금 몇 년도입니까? 한 20년 넘게? 20년이 뭐예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30년. 자, 이렇게 제 헌법의 개정 절차. 지금은 뭐다? 요거다. 87년도에 6월항쟁의 이후에 만들어진 그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이 9차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그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87년도에 9차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